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고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BC 패밀리 베너핏에서 올 7월에, 그러니까 뭐 한 달 남았네요. 그래서 보너스 지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얼마 될지 저도 이제 궁금하긴 한데 아이가 있는 가정은 다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차일드 텍스 베너핏 받는 사람들은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패밀리 베너핏을 따로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미 차일드 텍스 베너핏 받는 분들은 이미 자동으로 등록이 돼 있으니까 받으면 되는데 제가 이거 다 읽어보니까 얼마를 받는지 정확하게 이제 계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받는 부분에 있어서 올해 7월부터는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이는 2188불을 더 받게 되고요. 두 번째 아이는 1475불. 거기서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1125불 더 받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맥시멈으로 늘어나는 금액은 2,90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기사 읽어 보니까. 근데 그 내용도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닌데 일단은 뭐 다른 기자분들도 더 저보다 더 자세히 읽어 보셨을 테니까. 근데 7월 달에 이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두 아이가 있다. 그러면은 2,100불, 2,188불에 1,375불이 더해져서 그러면 이게 거의 3,500불 가까이 되는 건데 맥시멈은 2,90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돈이 7월 달에 한 방에 꽝 지급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여러 달에 걸쳐서 그러니까 내년 6월 달까지 그러니까 이건 아마 저걸 자기가 총 받는 총 금액을 12로 나눠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맥스로 내가 2,900불 받는다. 그러니까 그걸 12로 나누면 매달 한 250불 정도 더 받는 그러니까 지금 받는 거에다가 한 250불 더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첫째는 이제 저기서 이제 벗어났고 둘째는 지금 현재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서 저는 매달 지금 받는 거에서 아마 100불 정도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제 총 금액에 이거에 대한 BC주가 총 지출하는 금액이 2,500불 2,500불인다. 2,500억 한국 돈 환산하면 한 2,500억 정도를 이번에 추가 지출을 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이게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반대할 이유는 없죠.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부동산 관련된 이제 관련된 얘기를 주로 하다 보니까 저는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이제 인플레이션 유발 요인이라고 생각은 하기는 해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는 미니멈 웨이지가 올랐습니다. 다행히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도 이런 미니멈 웨이지를 좀 이렇게 고려를 해서 그런지 월급을 작년보다 1불 정도 오르는 거 아닙니까? 미니멈 웨이지가. 그래서 그렇죠. 16.75에서 17.45로 3.9%. 근데 거의 한 1불 조금 안 되는데 올렸네요. 그래서 저도 1불 가까이 좀 올려줘서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죠? 왜냐면 다 오르는데 물가 다 오르고 다 오르는데 나만 안 오르면 또 억울하잖아요. 그죠? 나는 부동산 가격을 생각해서 인플레이션 오르면 안 되니까 나는 안 돼. 그럴 수는 없잖아요. 혼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오른 가격으로 이제 월급 받게 돼서 기분이 나쁘지는 않은 건데.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며칠 전에 기사 난 건데, 페틀로 브릿지라고 이제 서리에서 웨스트민스 연결되는 다리 있잖아요. 그 다리하고 브로드웨이 서브웨이가 그 이제 프로젝트에 있었잖아요. 그 다운타운 쪽하고 다운타운 아닌가? 다운타운이고 그 리치몬드 쪽하고 그 UBC 쪽으로 연결되는 큰 프로젝트인데 그게 다 이제 딜레이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저도 딱 보자마자 이거 비용 문제가 발생했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이런 큰 프로젝트 진행할 때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증가된 상태예요. 근데 이거는 국토교통부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거기서 얼마가 늘어나서 했는지는 더 이상 지금 공개를 하지 않았대요. 저는 이게 되게 궁금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이제 개인 회사들의 프로젝트가 얼마 때문에 딜레이 되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 정부 프로젝트니까 이런 정부 정보는 좀 공개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여러 기사를 찾아봤는데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거세게 지금 계속 되고 있다. 여기에 관련해서 최저임금도 올랐죠. 그죠? 최저임금 올랐죠. BC 정부에서는 계속 지금 돈을 열심히 또 풀어주고 있는 관계로 인플레이션을 지금 정부 자체가 지금 유발을 하고 있다. 거기에 이런 대형 프로젝트들도 딜레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택 공급 자체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이거 간접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치솟는 집값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요거 제가 이제 기사를 그 전에 한번 쭉 읽어보니까 뭐 사람들이 지금 요즘에는 그 어디죠? 그 알버타주에 있는 에드먼튼 요즘에 지금 열심히 지금 캐나다 대표팀이 됐죠. 에드먼튼 오일러스가. 저는 아이가 이제 캘거리 플레임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관심이 없었는데도 아이가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캘거리 플레임스를 좋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밴쿠버 팀을 응원을 못 하겠어요, 왠지. 밴쿠버 막상 살게 됐지만, 근데 오일러스가 이제 캐나다 어떻게 보면 대표팀으로 열심히 싸워주고 어제 또 대승을 거둬서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스포츠에 큰 관심 없긴 한데 특히나 하키는 뭐 봐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기니까 기분이 좋은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에드먼턴에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합니다. 왜냐 거기는 집값이 많이 지금 싸긴 쌌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다. 근데 에드먼턴의 알버타주는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이 경기 흐름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 도시여서 그거는 뭐 지금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을 수도 있고요. 자, 고금리 장기화가 되고 있어서 캐나다인이 연체 늪이 빠졌는데 제가 그 기사를 며칠 전에 봤다가 그걸 다시 찾으려도 못 찾았는데 지금 연체율이 조금 증가됐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긴 나왔네. 연체율 1년 새 20bp.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0.02%인가? 그죠? 0.2% 증가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100bp가 1%니까 그죠? 0.2% 증가네. 0.2%가 증가했고 부채도 동반 상승하고 있고 특히 밀리니얼 세대 그러니까 40대 밑으로 보면 되나요? 그리고 지금 세대 빚더미가 오르고 있고 근데 이거 밀리니얼 세대는 집을 많이 사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나 싶긴 하고 자, G 세대는 지금 20대라고 보면 되는데 카드빚 비상이다. 그만큼 지금 살기가 지금 빡세지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거 나오네. 0.2% 증가했다가 나오네. 자, 캐나다인의 지금 90일 이상의 대체 연체율은 1.76%. 그러니까 지난해는 1.57%, 0.2% 증가했다. 이게 뭐 굉장히 막 눈에 띄는 증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증가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알버타주, 제가 얘기했잖아요. 알버타주는 이런 거에 좀 약해요. 알버타주 연체율은 2.21% 캐나다에서 가장 높았다. 그러니까 알버타주가 캐나다 전체에서 어떻게 보면 젊은 부자가 제일 많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체율의 어떤 저런 경기나 이런 빚에 관련해서는 가장 약한 주기도 해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캘거리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 많이 듣다 보니까 생각보다 캘거리나 에드먼턴이나 알버타주가 상대적으로 이제 뭐 캐나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그런 부분 좀 약하다. 그런 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경기가 아까 있는 것처럼 지금 이게 아까 우리 정부에서 돈을 계속 풀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이 전쟁을 통한 어떻게 보면 카드깡 같은 건데 우크라이나 정부나 뭐 캐나다,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 마찬가지예요. 이런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시장의 공급을 캐시 공급을 늘리는지 그러다 보니까 이 고금리는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지금 우리가 또 그 뭐죠? 총선이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총선에 눈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돈 푸는 정책은 지금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GDP가 슬슬 지금 주저앉고 있는데 증폭되는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 하면 옛날에 이제 뭐 2차 대전 끝나고 막 독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 물가는 엄청나게 치솟고 그저 경기는 완전히 폭망한 상태여가지고 막 돈을 막 다발로 갖고 가도 물건 사기 힘들고 뭐 어디죠? 막 아르헨티나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그 아프리카의 짐바브웨 같은 경우에는 돈으로 이제 뭐 그런 물건 뭐 그 뭐죠? 선물 같은 거 만들고 그 술에다 돈을 싣고 가도 돈이 모자라고 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런 되게 극단적인 예 생각하지 말고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미국하고 뭐 캐나다에 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뭐 그런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3%대라서 우리는 지금 굉장히 물가가 거세다고 좀 느끼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금 오늘 기름값이 조금 떨어지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190 왔다 갔다 할 때도 언제 떨어져 오늘 드디어 180대로 떨어지긴 했어요. 그래도 비싸긴 비싼 거잖아요. 근데 그런 물가에 우리가 적응해 살고 있는데 그런 물가가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가 조금씩 떨어지면 그것도 뭐 그 강도는 약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된다는 거죠. 근데 물가는 지금 거세기 때문에 결국 제가 지난주에 찍은 영상에서 결국은 이제 인플레이션에 가장 강하게 저항할 수 있는 우리 자산은 뭔가라고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동산이 이제 결국은 이 물가의 가장 인플레이션 파이터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있는데 결국은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와도 경기가 침체하면 집값 당연히 떨어지겠죠. 뭐 경기가 막 폭망하고 있는데 집값은 올라간다 이런 얘기 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죠? 물론 집값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뭐 막 그것 때문에 어쩔 힘들어서 내던지지 않는 이상 그냥 잡고 있으면 결국은 회복하고 물가의 상승한 만큼 또 뭐 언젠지 모르겠지만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게 결국은 좀 부동산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리고 요즘 분위기가 인구나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지금 또 월세를 계속 보고 있어요. 월세가 지금 굉장히 지금 뭐 떨어지지 않는 건 다 알고 있지만 월세 구하는 건 요즘에 정말 너무너무 계속 어려운 상황이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구하기 쉬운데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고 좀 안 좋은 건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가격이 있고 적당한 가격 찾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전 이 추세가 계속이 된다 그러면 진짜 금리는 떨어지지 않더라도 부동산 가격이 분명히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뭐 들썩들썩 하는 상황에서 오르는 게 뭐 올해 말 내년부터는 굉장히 좀 부동산 가격도 오르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월세가 떨어지지 않고 월세가 분명히 부동산 가격도 자극하는 날이 얼마 오지 않았다. 제가 6월 달에 새로운 테넌트를 찾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고민 중에 있기 때문에 월세는 계속 보다 보니까 월세는 여전히 지금 시장이 굉장히 타이트하구나. 이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돈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 월세를 사느니 어떻게 해서든 작은 집이라도 사야 되겠다. 이런 흐름들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은 이제 BC 패밀리 베너핏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다시 또 부동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방송을 녹화를 안 하면 이번 주 내내 못할 것 같은 불길한 얘기가 들어서 급하게 켜고 막 했습니다. 어쨌든 날씨가 좀 갑자기 뭐 또 클라우디 되고 있는데 비가 올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남은 하루도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끄나 이거?